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이 수원 선거관리연구원에서 중국 스파이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해당 작전이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 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이었다라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자 보도입니다만 아직 미국은 27일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은 그냥 샘플 사진이고요. 과거에 CIA에서 그 블랙옵스 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팀 사진인데 이 성관위의 간첩단 체포하고 직접 연관된 팀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넣은 것인데요. 근데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스카이데일리 신문은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블랙옵스 팀은 한국어에 능통한 요원들이 포함됐고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에 연수원 서쪽에 있는 외국인 공동주택을 기습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수원에 포함된 건물이 아니라 연수원 서쪽에 있는 건물인데 관리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연수원 소유로 되어져 있다 이런 건물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 공동주택이라는 곳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체포된 중국인들은 별 저항 없이 경찰차에 나눠서 압송됐다고 하고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를 섰다고 합니다. 당초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스파이 99명이 한국 군과 미군 정보국의 합동작전으로 검거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경찰복 차림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급습을 했다. 미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의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보 수집을 하고 추적을 벌여왔다는 것이고요. 한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온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작전에 국가정보원의 비상임 특임 요원들이 관여했다라고도 보도를 합니다. 국가정보원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집한 상당 분량의 정보가 미 정보당국에 건네졌고 이 자료들은 미 정보당국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를 한국 선관위의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A웹이라는 단체, 이 A웹이라는 단체가 결국은 중국이 주물럭주물럭 거리기 위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연결시켜 놓게 하는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랙옵스는 그런데 지금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것과는 약간 좀 어감이 있습니다. 이제 블랙옵스 팀 이러니까 이게 팀명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블랙옵스 팀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팀 제목은 아닙니다. 팀 이름은 아니고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듯이 그냥 블랙옵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옵스라는 말은 오퍼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operations. 그러니까 블랙 작전이라고 직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이 블랙 작전이라는 것은 정보기관이나 군부대 또는 준군사 조직이 수행하는 비밀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블랙 오퍼레이션스 하면 비밀 작전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군 정보부만 이런 비밀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FBI라든가 CIA 같은 여러 첩보기관에서 이 군인이라든가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하면 전부 다 블랙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블랙옵스 작전에는 일반 대중이나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블랙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국정원에서 하는 그러한 작전 중에 이 블랙 요원들이 수행하는 작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죠. 일부만 공개하거나 특별한 보안 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무위원들한테만 보고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랙옵스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는
비밀 작전이었고 그 비밀 작전에 사용되는 예산조차도 지금 비공개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작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의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군정보국, 그러니까 DIA가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CIA가 한국의 국정원하고 함께 작전을 폈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좀 더 열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연방상원에서 CIA 신임 국장을 인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존 래드클리프라는 인물을 인준을 했습니다. 래드클리프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라고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노력, 중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래드클리프 국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어져 있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 토요일 날 래드클리프 국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CIA에서 나온 공식 대변인 성명이 있었는데 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느냐. 코로나19 기원이 자연 발생설보다는 연구소 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러한 보도를 오늘 내놨는데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성명서 내용은 우리가 조사한 게 완전한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으나 불완전한 조사일 수는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 그러니까 CIA죠. CIA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뭐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중국 압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점심에 유진철 회장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유 회장이 오늘 대화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와, 트럼프하고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 진짜 뒤끝이 강한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뒤끝이 아주 강한 남자다.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야건 차이나 바이러스 혹은 우한 바이러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 좌파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그거는 차별이다. 예, 인종차별이다. 뭐 중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천둥 벌거숭이들이 트럼프를 그 당시 공격했던 것. 아주 트럼프는 그때 매몰차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중국이 책임지게 할 것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제 밀려난 이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만약에 계속 백악관 떠나지 않고 계속 백악관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그랬으면은 중국한테 10억 달러, 100억 달러 돈 내놓으라고 했을, 책임 배상하라고 했을 거다 이거죠. 엄청난 비용을 물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이상한 비상조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 이 트럼프가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오늘 나온 발표인데 법무부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해서도 형사 기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막 기소를 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팀에 있던 10명이 넘는 검사들 전부 다 오늘 일괄 해고해버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전부 다 일괄 해고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뒤끝 장렬을 지금 아주 딱 부러지게 눈이 번쩍 띄어지게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각 연방정부 부서에 있는 감사관들 전부 다 해고해버렸습니다. 군대에 있는 감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사 조직들을 전부 다 해고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다. 제대로 감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돈 제대로 감독이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1,0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돈이 우크라이나에 지급이 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나라 살림은 개판이 됐던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원들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나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해고해버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제대로 된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사람을 새로 뽑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적응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오히려 정부가 업무상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과감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최근에 KBS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매체들하고 에폭타임즈하고도 인터뷰하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이 박주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뭔가 한다. 잊지 않았다. 또 KBS에서 기자가 박주현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이 스카이데일리 이거 아주 논란이 많은데 이거 진짜인 것 같으냐.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가 뭐냐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위기가 진짜인 것 같다. 왠지 믿음이 간다. 왜냐하면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납득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에